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삼성전자 이야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인 삼성전자, 그 거대한 조직 내부에서 지금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복잡한 사태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철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쫙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종합회사가 아닙니다. 종합전자회사입니다. 정말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나요? 이건 비반도체 부분 직원들이 세종시까지 직접 쫓아가서 노조위원장에게 외친 실제 발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등의 진짜 이유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준 한마디죠. 도대체 왜 이런 외침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을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노조 내부의 균열. 둘째, DX와 DS 부문 간의 갈등. 셋째,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는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와 주주들의 우려까지. 이렇게 4가지 포인트로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노조 내부의 균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노노 갈등입니다. 말 그대로 사측과 싸우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의 파벌이나 그룹끼리 충돌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번 사태는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왜 우리 목소리는 집행부에서 아예 무시하는 거지? 라고 느끼면서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배를 탄 사람들끼리 운전대 방향을 놓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 분열된 직원들입니다. 갈등의 진짜 진원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가전이나 모바일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 솔직히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선 과거에 우리가 뼈 빠지게 벌어들인 돈으로 지금의 반도체, 그러니까 DS 사업을 키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정작 지금 진행 중인 15% 임금 인상 재원 협상에서는 자기들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DX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5만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집행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집행부 측은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일부러 이런 노노 갈등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사 측이 직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철저하게 사측에 유리했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야 간신히 바로잡고 정당하게 회사 이익을 공정분배하자고 요구하는 것뿐이라는 항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과반 노조 지위 위기입니다. 이 내부 갈등이 어떻게 노조 전체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우리가 없애버리는 게 맞다. 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죠. 이게 노조 부위원장이 내부 SNS 대화방에서 한 말입니다. 본인은 회사가 그만큼 확 변해야 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었다고 해명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내부 불만에 그야말로 거대한 기름을 부어버린 셈이 됐거든요.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DX 부문 직원들은 집행부를 향해서 누구의 지지도 못 받는 소수 이익 집단이다, 심지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어요. 사실상 집행부의 극단적인 표현이 자신들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을 적으로 돌려버린 아주 뼈아픈 실책이 된 거죠. 이게 숫자로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현재 노조 탈퇴를 대기 중인 DX 조합원만 대략 4,000명이에요. 이분들이 실제로 다 빠져나가면 총 조합원 수는 6만 7천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사측이랑 독점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과반 노조의 법정 마지노선이 6만 4천 명이거든요. 거의 턱 밑까지 쫓긴 겁니다. 내무 갈등 때문에 노조의 법적 권력 자체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죠. 상황이 진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만이 쌓인 DX 직원들이 임금 협상이나 파업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행동에 나섰고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또 어떠냐? 무려 4만 3천 명이나 되는 강경파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닉네임까지 싹 다 바꾸면서 총파업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직이 아주 완벽하게 반으로 쪼개진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국가 경제와 주주들의 우려인데요. 이 회사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외부 압박,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당장 주식 들고 있는 주주들은 배당금 줄어들까봐 플랫폼에 모여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요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까지 내면서 파업 당장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업이 진짜 시작되면 정부가 즉각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빗발치고 있어요. 100조 원, 네 100조 원입니다. 경제계가 경고하는 직간접적인 잠재 손실액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그 유명한 고대역풍 메모리 HBM 시장에서 정말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런데 파업으로 공장이 멈춘다?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삼성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 바로 핵심 인력의 이탈입니다. 이미 보도된 것만 봐도 이 끝없는 갈등에 지친 핵심 엔지니어 약 200명이 경쟁사로 훌쩍 떠나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엄청난 지적 자산이거든요. 이른바 브레인 드레인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쪼개진 노조는 과연 이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끔찍한 노노 갈등이 세계 최고라 불리던 테크 거인의 심장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기업 내부의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